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파주의 최근 소식 또 뭐 전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파주에 얼마 전에 비 한번 왕창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주 근처에 있다가 파주랑 동시에 날씨가 서로 어떤가를 한번 좀 알아봤었는데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쏟아지고 어떤 데는 안 오고 이런 국소적인 기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꼈어요. 파주 안에서요? 파주 안에서도 그렇고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네. 많이 강수량도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하려고 하는 일이 예. 발전소들의 발전량 예측이에요. 기상 정보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경기도 비 이렇게 하면은 발전소 예측이 되게 힘들어요. 시간대별 네, 네. 예측이. 그래서 좀 더 국소적인 자세한 기상 정보를 예측하고 그 기상 정보에 따라서 발전량 예측도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흐린 날 그리고 맑은 날 정보는 잘 맞추는데 이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대한 이 태양광 발전량 정보를 정확하게는 맞추는 솔루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의 기후 오후 웨더 시간하고 좀 협업을 하셔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각 지역 태양광 하시는 네네네. 조합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태양광 날씨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하 그래요.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가 워낙 심하니까 이기관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내일의 기후 뉴스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상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띵동. 김희숙 씨 집에 계세요? 배터리 검 침원입니다. 아이고 안 계셔서 전화번호 남기고 왔는데 이게 전화 안 주셔가지고요. 그냥 한번 와봤는데 다행히 계시네요. 아, 네. 제가 출장 좀 며칠 다녀와서 집을 비웠거든요. 이거 금방 끝나죠? 네네 금방 끝나요. 어디 보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주방에 ESS 점검하고 그리고 베란다에도 ESS 있으시죠? 네, 얼마 전에 그 보일러랑 태양광 난관으로 바꿔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예예예. 단락 없으시고 스웰링 없고 자 어디 보자. 저기 노란 소화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노란 소화기가 뭔가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아이고 여기 숨겨놓으시면 어떡해요. 여기 가려놓지 마시고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고객님 그리고 스프레이 한번 뿌릴게요. 아, 스프레이가 뭡니까? 네. 네, 이거 고양이나 강아지 기피제예요. 이거 네. 배터리나 전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게 뿌려두는 겁니다, 네, 고객님. 네. 그래요. 이거 뿌리면 이제 끝난 거죠. 예예예. 아유 사인 여기 이름 정자로 써주시고 세자. 네. 예. 그리고 센터에서 해피콜 오면 좋았다고 답 좀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해피콜 오면 좋았다고 얘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게 가스 검침원이 아니고 배터리 검침원인가요? 네, 이거 그냥 들으면 가스 검침원 정기적으로 오는 가스 검침원 네, 같죠? 네, 네. 배터리 검침원의 시대가 올지 않을까 이런 ESS. 생각입니다. 네. 이게 우선은 전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기화라고도 하고 전전화라고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전기화한다는 네, 뜻인가요? 그래서- 전전화. 네, 그래서 영어로는 All Electr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모든 에너지 활동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1차 에너지를 연소하는 태우는 행위를 하지 않고 2차 에너지인 전기로만 바꿔서 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화를 했다고 전부 탄소 중립이 되진 않죠. 네. 뭐 화력 발전소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네. 전기요금만 빼고 그리고 가스나 뭐 휘발유나 우리 뭐 자동차를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네. 쓰는 뭐 기름이나 이런 요소들을 다 빼자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는 통상 취사 에너지와 난방 에너지가 지금 현재 많이 그렇죠. 가스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스레인지. 전기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 요즘 여자분들 가스레인지 사용하면은 치매가 온다고 해가지고 인덕션 전기로 많이들 바꾸더라고요. 네? 난방도 요즘 예. 치매가 와요? 그게 뇌에 안 좋다 이 얘기가 돌아서 가스 때문에 네.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덕션 많이들 쓰는데 인덕션이 어떻게 ESS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예, 주방에 지금 이제 인덕션 한 개 이제 설치할 때도 전기 공사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인덕션이 3,000와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작동을 해요. 네. 이거 전기차 충전하는 거랑 좀 비슷한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짧은 시간 쓸 겁니다. 네. 뭐 10분 쓰거나 뭐 그렇죠. 20분 쓰거나 길게 써도 30분. 뭐 네. 곰국이라고 한다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고열로 만들거나 몇 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전자레인지도 쓸 수 있고 네. 밥솥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주방에서 동시에 10,000와트 정도? 아까 3,000와트 플러스 3,000와트 네, 네. 플러스 얼마 10,000와트 정도 소비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주방에 서 있으면 가끔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전자기구가 많아요. 네, 맞아요.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기타 등등. 냉장고처럼 예. 뭐 천천히 오랫동안 24시간 동안 쓰는 거면 괜찮은데 얘는 식사할 때만 식사 준비할 때만 또 집중해서 쓸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인덕션 쓰고 밥솥으로 밥 짓고 막 동시에 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방 기기는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혈당 피크. 아, 사람 피해서 네, 밥 먹을 때 이제 혈당 피크가 생긴다는 푹 말 하잖아요. 올라가니까 그런 것처럼 식사 시간대마다 전력 피크를 형성할 겁니다. 주방에서 네. 네, 말이 됩니다. 네, 이 피크는요 눌러서 혈당 피크처럼 눌러서 분산시켜야 전기적으로도 안전하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에요. 그 역할을 주방에 있는 ESS가 소형 ESS가 감당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주방에 각 집집마다 소형 ESS를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건가요?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네네. 집에 ESS가 있으면 좀 불안하시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화재 위험이 있지 않을까? 터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네. 우리가 가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몇 중의 안전장치를 넣고 사고에 대한 경험에 대한 대응 네. 이런 것까지 모두 더해져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ESS도 이 화재 안전 관련해서는요. 가스의 보급 역사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6771님이 쑥디님 지금 인덕션으로 대하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인덕션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셨네요. 그 말씀 듣고 아까 그게 나왔잖아요. 노란 소화기 안 보인다고 막 구박하셨잖아요. 네네네. 나오신 검침원분이 이거 왜 노란 소화기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소화기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일어날 때 보면 네. 뭐 열폭주가 일어나가지고 전기가 다 안 꺼져요, 다 탈 때까지 못 끕니다. 이런 불안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KS 코리아 스탠다드 KS에 보면 화재 분류가 있습니다. 네. A급, B급, C급, D급 그리고 K급. K급은 이제 식당에서 일어나는 화재 같은 거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조사를 해본 거지만 네. 우리가 A급, B급, C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소화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빨간색 화재입니다. 빨간색 소화기요. 네네네. 그걸 씩 뿌리면 가루 나오는 그건가요? 네네네. 이 ABC 분말 소화기라고 해요. 네. 그게 ABC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란 얘기죠. 흰색 분말 막 나오는. 네네. 네. 그런데 이거는요. 금속 화재라고 불리우는 D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속 화재에는 냉각 소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속 분말 뿌려서 이제 이 현장을 냉각시켜서 소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도요. 아하. ESS의 소재인 이 네. 리튬도 리튬 화재가 일어날 때는 이제 금속 화재이기 때문에 D급 노란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때문에 불 나고 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네요. 예, D급.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큰 노란색
소화기가 비치가 됐더라고요. 네. 그 집집마다 노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나오네요. 네네. 배터리 교환하고 그 옆에 노란 소화기가 붙어 있네요. 네. 이제 노란색 소화기를 보시면 저게 저 리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기환 선생님 덕분에 또 하나 배우네요. 네. 자,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 배터리가 쓰인다면 뭐 첫 번째는 주방일 것 같고요. 에너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 베란다 공간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뭘 좀 많이 갖다 놓긴 하는데 어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네. 뭐 예를 들면 그 태양광이 베란다에 설치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그러네요. 필요할 때 내주는 그런 ESS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베란다에 보통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기 보일러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기존의 베란다 공간이나 실외기 공간에 있는 이 가스 보일러를 이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쪽에 ESS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배터리 검침원이 와서 안전 네. 점검을 한다면 그런 공간들 아까 베란다나 주방 같은 주방. 공간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제라고 예상하세요? 이렇게 배터리 검침원이 찾아오는 시간이? 글쎄요, 한 10년 안에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한 3년에서 5년 봤는데 네. 이거 한번 내기를 해보죠. 얼마나 빨리 바뀌나. 네. 자, 4부에서도 미래 기후 뉴스 함께할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이런 기후 뉴스가 미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오늘 모처럼 이기관 선생님 오시니까 환영 인파가 있네요. 그래서 밀라노님이 고객님 하시고요. 하시네요. 네, 하실게요. 역시 돌아온 이기관 버전 검침원 쇼츠. 믿고 들을 만합니다. 그러셨고요. 윤세호 님도 이기관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5월의 절반이 지나가는 월요일이네요. 인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숙자님 소화기 집에 소화기가 있으시구나. 저 우리 집에 소화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복도에 공용 소화기가 있겠거니 하고 집에는 준비를 안 해뒀는데 최숙자님은 오래된 소화기 얼마 전에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빨간색 소화기를 현관 입구에 뒀습니다. 그러셨는데 이거 모두 다 소화기 집에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는데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에 저희가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릴 텐데요. 9113님이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새벽을 여는 택시기사 박성철입니다. 퀴즈 정답 1번 배양육 아닌가요? 오늘의 기후 화이팅. 힘 좀 주세요. 새벽을 여는 택시기사 박성철님 아주 패기만만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상품 주시는 분께 이 문자가 꼭 눈에 들기를 저도 같이 기도를 할게요. 최숙자님은 배양육 하니까 인간도 사료를 먹어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네요. 인간도 사료 먹어야 돼 알겠지? 그런 느낌. 배양육 어감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러셨네요. 9113님도 새싹 문자 배양육 화이팅. 최윤경님은 배양육이 지금 시판 중인가요? 시판 중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럽겠죠. 하고 실륵사 은행나무 잎사귀가 나오기 전엔 이렇게 보입니다. 조각 같죠? 하고 예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주 실륵사에 정말 가셨네요. 김종민님, 한종애님, 2338님 다들 막 답변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볼게요. 용어 맞히기였죠, 오늘.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하면요. 축산 농가에서 소, 돼지, 닭 다 기르지 않아도 세포공학 기술로 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SF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얼마 전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에서도 이걸로 만든 스테이크가 등장했죠. 미래의 식량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양육, 2번 가공육인데요. 이기관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배양육입니다. 예, 1번 배양육. 또 그렇죠. 이게
이기관 선생님은 배양육 여기 지금 최윤경님이 시판 중인가요 했는데 지금 시판은 안 되잖아요 배양육 그렇죠? 네네네네. 네 이거 시판되면은 또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배양육 하니까 뭐 이러면서까지 고기를 먹어야 돼. 제가 근데 채식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기 없이 못 사는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이 배양육 얘기가 나오면 저희 오늘 그러면 이 배양육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가상 뉴스 이기관 선생님이 전해주는 내일의 기후 가상 뉴스입니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옛날 불맛 그대로 직화 춘천 닭갈비 DIY 배양 밀키트 빨리 주문하세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진짜 직화 닭갈비 불향이 쫙 퍼졌어요. 한참 저녁 시간에 이 채널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내일 저녁 아니 다음 주 저녁 메뉴는 닭갈비 그것도 직화 춘천 닭갈비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주문하시고 키워보시고 일주일 후에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구성 볼게요. DIY 배양 닭고기 셀이 들어있고요. 배양 배지 키트하고 요즘 집에 다들 배양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성되거든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배양을 마친 닭갈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스스로 키운 배양육을 이 조리할 때 이 불맛 소스 같이 들어있는 불맛 소스를 앞뒤로 바르고 전기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익혀주시면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직화구이 춘천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이 소스랑 준비된 채소랑 같이 쌈을 싸서 완성. 어때요? 정말 옛날 생각 나시죠? 춘천의 맛 지금 집에서 키워서 맛보세요. 홈쇼핑에서 정말 이렇게 팔면 망해요? 진짜. 야, 아니요. 홈쇼핑 목소리도 정말 비슷하게 흉내를 내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약간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춘천 닭갈비 밀키트는 지금도 온라인에서도 팔고 마트 가면 팔잖아요. 이 지금 하신 가상 뉴스는 배양육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다른 거죠. 지금 밀키트는 양기장에서 닭을 실제 닭이거나 네네. 저 얼마 몰랐는데 우리나라 닭고기의 상당 부분이 브라질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네. 이렇게 닭을 많이 키우는데 또 수입을 해서 더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순살 닭고기가 대부분 브라질에서 오는 거라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밀키트의 사이즈가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크기가 훨씬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양육 밀키트는요. 네네네. 고기가 안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셀이 있고 그거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가 있고 네. 배양 배지가 있고 이런 밀키트의 모습이 푸드테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관련한 산업들이 네.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요. 네. 어쩌면 배양육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배양육을 상업화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네. 일본에 쇼진 미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양육을 상용화하고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좋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뭐 아까도 배양육 하니까 미키 17 나오고 그렇죠. 좀 기분도 나쁘고 사료 먹으라는 느낌도 든다. 막 이런 네네네네. 얘기 하셨죠. 지금 청취자분이. 그런데요. 한 번만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꼭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콩나물 재배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자, 이게 동물이다 식물이다는 거의 차이 때문에 네네. 사실은 우리가 좀 저는 식물을 차별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불호가 갈라질 것 같은데
게맛살 가끔 드십니까? 게맛살이요. 저는 안 먹지만 아, 예. 주변에서 많이들 먹고 그렇죠. 저 예전에 김밥 할 때 게맛살 이렇게 한 넣는 줄씩 거. 어머니가 쌀 때 이렇게 빼서 먹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꽤 맛있었던 그런 입맛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름이 되게 솔직해요. 게살은 아니고 게맛살이다. 게맛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속았죠. 처음에는 네. 사람들이. 예. 그런데 대중들이 꽤나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하. 잘 받아들이는 가짜 고기죠. 물론 요즘은 그게 고급화돼서 실제 게를 좀 게살도 넣고. 섞는다고 해요. 그런데 찢을 때 모양마저 게살처럼 갈라지게 만들고 네. 이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살을 흉내낸 게 이게 세절 기술이라고 0.5mm로 단위로 자르는 기술. 이게 또 게맛살을 게맛살에. 만들기 위한 아하.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향, 모양, 식감 이런 것들을 모두 게살을 적절히 흉내내서 만든 인기 있는 가공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게 맛살인 거고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게 맛살이나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거를 안에 그 지금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배양육도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 고기하고 똑같은 영양소가 있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쇼젠미트 프로젝트가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네. 생명의 죽임 없이 고기를 먹을 수는 먹는. 없을까? 그럼 김 양식하고 다른 바는 뭔가 이렇게 오히려 양게장보다 더 나은 거 아닐까? 저는 배양육이 엄청 불편했는데 마음이 지금 콩나물 재배기 김 양식 나오니까 점점 제가 논리가 딸립니다. 아니 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할 거다. 거라는 거죠. 아. 이게 탄소 배출의 측면에서 보자면 네. 예를 들면 소고기다. 네. 그럼 소가 이제 사료를 먹고 커가는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죠. 키울 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단 적을 거라는 거죠. 훨씬. 그리고 이제 뭐 축산 농가들이 분뇨나 뭐 냄새나 여러 가지로 물론 그것도 바이오가스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겪는 문제들을 하나도 겪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 지저분한 거를 다 생략하고 고기만 먹을 수 있다.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왜 콩으로 만든 고기 해서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특정 상표인가? 근데 네네. 이런 대체육을 많이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푸드테크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대체육, 배양육, 유사 고기 혹은 뭐 가공육 그 영역이 점점 모호해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런데 결론이 어떻든 간에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이 육류의 생산이 억제돼야만 하는 상황에서 와, 이 상황은 그런데요. 이걸 억제시켜야만 하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 100억 인류의 입맛은 네. 불에 탄 고기 맛을 잘 못 끊기 싫어합니다. 아, 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채식주의자는 그 아주 쉽습니다. 끊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다수가 아니니까. 이제 수십만 년 전에 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십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불을 발견해서 사냥한 한번, 고기를 그렇죠. 익혀 먹으면서 근데 맛들였던 맛있었어요. 걸. 되게 맛있었고 네. 심지어 그 고기를 오래 보관도 가능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뇌를 더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고기를 먹어서 뇌가 좋아졌다는 얘기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신가 봐요. 아니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가보죠. 네. 네네. 그래서 채식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채식 좀 하자. 우리 채식으로 유도하는 현상도 있을 것 같고 곤충이나 새로운 단백질원의 개발 찾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양육이나 아까 가공육 등 이제 푸드테크에 기댄 식품 시장의 변화도 네. 예상이 됩니다. 콩고기 같은 대체육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체육을 먹고 깜짝 놀라서 못 먹게 된 게 고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고기 식감이 나니까 이게 먹기가 근데 그거를 즐겨 먹는 채식
자극주의자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기 맛을 못 잊는 분들. 네. 오늘 이 유사식품, 가공식품, 대체육, 배양육 영역이 모호해지면 배양육을 받아들일 거다 사람들이. 그러면 정육점에서 뭘 사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사가지고 집에서 콩나물 기르듯이 길러서 먹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육점에서 팔 수도 있죠. 아, 다 자란 배양육을 아니 덜 자란 배양육도 덜 자란 팔 수도 있죠. 배양육을 네. 다양한 네네. 아 이래가지고 고기를 먹는 인구가 오히려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배양육이 퍼지면. 예, 그 불을 못 피우게 하는 시대란 말이죠. 음흠. 불을 못 피우게 하는 시대에 음. 불맛 소스가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미 있어요. 불맛 소스가요. 네네. 지금 저는 몰랐는데 네. 중국집에서 짬뽕을 이제 만들 때 그 불맛 소스를 쓴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직화를 충분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소스에서 불맛 나게 하는 걸 사용해서 참 이런 그렇죠. 이런 가공 소스들이 또 건강에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검토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배양육이 실제 고기보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건 또 없겠어요.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것까지는. 고기와 같으니까. 네. 네. 오늘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 이사님과 배양육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 시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트 가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최윤경님 시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 그 영국에서요. 음. 작년에 처음으로 이 배양육을 승인했고요. 영국에서요. 예, 그리고 시판을 올해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판이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의 어떤 상점에서 네. 그것도 강아지의 사료로 강아지 사료로. 네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윤세호님이 이기관 이사님 배터리 검친원 오시니 방전된 전자제품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연기 들으면서 아까 첫 번째 뉴스. 한종혜님은 인덕션 전자파는 안전한가요? 대형마트 가면 냉장고 여기저기 밀집돼 있는데 전자파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대형마트의 대형 냉장고 앞에 가면 느껴지죠. 그런 게. 근데 제가 인덕션 사용하면서는 전자파를 크게 못 느꼈는데 안전한지 여부는 또 다음에 다른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죠. 이기관 선생님이 다음번 오실 때 안전한 인덕션과 그렇지 않은 인덕션에 대한 미래 기후 뉴스도 만들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113님 새싹 문자도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어떤 미래 기후 이야기 들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들 정말 떨리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이기관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주셔서 떠나는 이기관 이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청취자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앞에 태양광 매도, 양도 양수 이게 막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기관 이사님 예전에 저희 내일의 기후 뉴스에서 미래의 부동산에서는 태양광 부지 혹은 설치돼 있는 태양광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얘기 해주신 지 1년 반 돼서 지금 전국 부동산에 이런 게 막 떠 있나 봐요. 네, 지금 그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예. 호남 지방에서 이런 현상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뭐 경매에 넘어가는 태양광 시설, 그런가요? 뭐 지금? 상속 증여, 뭐 등등,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 우리가 뭐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빠콩님이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태양광 나는데 내용이 좀 어려웠다. 국민 눈높이에서 좀 토론해 주지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기관 이사님이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그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죠. 대선 후보.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게 AI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 하고 대안이 원자력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간헐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 간헐성이 이제 태양광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 자연에너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네네. 풍력과 태양광 모두 이제 믹스를 해서 쓸 텐데 네. 그 믹스에다가
지금 당분간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기저 발전으로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어지면서 아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ESS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수 발전소를 더 만든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시도하는 나라들이 있고. 네, 그런데 네. 무슨 그거를 뭐 일도양단 나누듯이 이거 아니면은 하면 안 돼. 무슨 어려운 문제만 조금 나오면 바로바로 책을 놔버리는 네. 중학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좀 어려우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연구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게요. 네.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풀이마저도 다 나와 참고할 있어. 만한 게 많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좀 늦거든요, 진도가.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네. 실제로 저렇게 하네 하면서 답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가 너무 낮고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게 네. 가장 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균등 발전 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네. 막 못 알아들으라는 듯이. 그게 제일 싼 발전을 추구하는 게 에너지 전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려운 문제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될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네. 그걸 같이 풀어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네. 근데 사실 에너지 요금이 원자력이 폐기 처분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게 싼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 균등화 발전 그 비용 네. 원가 계산을 하는 것도 네.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50원, 60원 이거 진실이 아닙니다. 네, 좀 약간 흥분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네요. 이 얘기 진작부터 할 걸. 그래요.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끝곡으로 모리스 엘버트